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1장 제4절 권리의 변동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입니다.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하겠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를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사실은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A가 갑의 소유자인데요. 갑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A와 B가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A는 B에게 이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당신에게 100만 원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B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A와 B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 바로 이것이 법률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A가 B에게 한 의사표시, 이거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거, 이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가 A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 즉 청약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 이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 두 의사표시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 이것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응한 법률 효과가 뭘까요? 네, 그것은 A는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하고, B는 A에게 100만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 변동 중에서 권리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이 권리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시 취득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것이 원시 취득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이것은 승계 취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타인 권리의 승계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예컨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이 원칙이 있죠. 네, 이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승계 취득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원시 취득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매도인 A가 갑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매수인 B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지요. 네. 반면에 원시 취득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절연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세분됩니다. 우선 이전적 승계인데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전적인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되면은 권리 양도인의 권리는 제로가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속했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이 경우가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설정적 승계인데요. 이것은 권리의 부분적 승계입니다. 이 설정적 승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기는 하지만 양도인에게 권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A입니다. A는 B와 약정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B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지요. 자, 이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B가 지상권을 취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가 갑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즉, B의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A는 자신의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설정적 승계의 경우에는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이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이전적 승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적 승계를 세분하게 되면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취득 원인에 대항해서 하나의 개별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죠. 한편 이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상속인은 여러 가지 권리, 뭐 부동산,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를 취득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 내용, 효력, 이것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권리의 변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변경의 측면에서는 주체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과 효력의 변경,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A입니다. A가 B에게 재산권을 설정해 주면은 이 A의 입장에서는 권리, 즉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변경, 즉 권리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B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B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의 취득, 즉 권리의 취득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권리의 소멸입니다. 권리의 소멸은 권리의 상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두 가지로 이것도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상대적 소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와 예를 들어보죠. A와 B 사이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례에서 A가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이 갑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게 되면은 A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권리의 소멸이지만 B의 입장에서는 갑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즉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권리의 취득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